세 번째 파트인데요. 네트워크 기반 영상음향 솔루션 이제 구성 및 구축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앞 챕터에서 개념에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구성도인데요.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상 입출력 전송 장치들이 단테 AV 칩셋이 달려있는, 장착되어 있는 IP 기반의 그러니까 단테 AV 같이 혼용된 그냥 구성도 예제예요. 이거 실제 저희가 적용한 건 아니고요. 오디네티 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여기 뭐 컨트롤룸이 있고, 뭐 로비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실이 있고, 여기 이제 또 어떤 그 강의실, 뭐 예배실이라든가, 이제 공연장 홀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빔 프로젝터로 주는 그런 오디오 및 영상들, 여기 이제 앰프라든가 여기 영상 단말에 이제 단테 AV 스위치업을 통해서 오디오와 영상이 전송되고 있고요. 강사 마이크도 이것도 스위치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도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단테 기반의 PoE 단테 기반 마이크예요. 랜 케이블이 마이크 베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접속되어 있고요. 컨트롤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 신호들, 여기 뭐 비디오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랜스미터에 연결이 되고, 각각의 리시버들이 이제 IP 기반으로 비디오를 이제 분배하고 배분하고 이제 이렇게 수신해서 이제 각각의 디스플레이들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전송 대역폭들이 이제 많아질 경우를 이제 감안해서 대부분의 선로는 1기가 기반의 이제 선로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장비실과 컨트롤룸은 여러 채널의 영상과 여러 채널의 오디오들이 주고받고 될 경우를 대비해서 1기가 대역폭이 넘을 경우에 이렇게 10기가 링크, 10기가 bps 링크로 되어 있는 또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그만 규모고요. 회의실, 강의실. 이 페이지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건 이렇게 이제 단테 AV 칩셋이 장착된 펜틸트 카메라예요. 일반 화상의 카메라인데 이렇게 이제 랜 케이블이 스위치업으로 가 있죠. HDMI 어떠한 다른 케이블도 없고 오로지 랜 단테 AV PoE 기반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이제 뭐 컨트롤룸 이렇게 각 방에 이제 영상을 수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회의실 내에는 이렇게 회의용 컴퓨터, 지금 줌 컴퓨터와 같은 UC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오디오 장치, 마이크들, 실링 마이크폰, 이렇게 영상을 또 볼 수 있는 리시버를 통해서 뭐 이렇게 네트워킹과 관련된 하드웨어 구성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용자 컴퓨터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편리해야 된다. 비전문가들이 이런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부가적인 요소가 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런 AV 오버 IP, 오디오 비디오 오버 IP라는 기반의 어떤 그런 구성들은 조금 더 실체화할 수 있는데요. 뭐 실제 제안에 썼던 그런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오디오 DSP 믹서라고 볼 수 있죠. 음향 파트에 스위치업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마이크 판넬들도 다 단테 기반, PoE 기반으로 연결되고, 앰프 모듈들이 실링 스피커와 이렇게 병렬 연결돼서 각각의 존들을 구동하고 음량 컨트롤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영상 쪽에 여러 가지 입력들이 관련된 IP 기반 인코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레코더, 모니터들 출력에는 디코더들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오디오와 영상을 하나의 어떤 통합된 UI에서 활용을 하면서 각각의 장치들은 대부분 케이블링 딱 눈으로 보셔도 랜 케이블로 구성되는 그런 IP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런 케이블들은 이제 최소화가 됐겠죠. 뭐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가 되고 또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UI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적용된 사이트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의료시설인데요. 강당과 옆에 보시면 이런 회의실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 오디오
장치들, 심지어는 여기 메인 스피커도 라인 어레이 스피커, 서브우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POE 기반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반 POE,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저전력 POE는 아니고 이제 울트라 POE 플러스라고 하는 규격인데 거의 한 90에서 100W 가까이 DC로 공급되고 있어요. 각 랜 케이블을 통해서. 물론 오디오 신호들도 들어가고 있죠. 단테 이제 모듈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좀 이렇게 중소출력의 스피커들도 보시면 여기 회의실도 여기도 스피커들 다 보면은 단테 기반의 POE 스피커들이고요. 여기도 이제 강의 시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여성분들이 비전문가들이죠. 자기가 어떤 그 홀에서 영상을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다른 홀들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일반적인 이제 팀장들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법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떠한 비디오 영상들이 입출력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게끔 그렇게 해서 그냥 태블릿 하나만으로도 영상과 이제 오디오 컨트롤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이죠. 거기 이제 있는 CH1985 여기 보면은 그 문화센터예요. 강의실들이 이제 다수의 강의실들이 있고 거기는 이제 여직원분들 대부분 여직원분들이에요. 남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제 이런 태블릿들을 들고 다니면서 강의실들을 세팅해주고 강의실의 강사들이 간단한 기능들을 이렇게 이제 버튼 컨트롤러로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음향 설비 위주, 단테 음향 설비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은 현장이고요. 여기 또 다른 공간인데 전시장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 공간들, 이제 사운드 포레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뭐 효과음들이 들리고 배경음악이 들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뭐 상황에 맞게끔 이제 소리를 또 바꿔줄 수도 있고 음원을 변경할 수도 있고 현장 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다가 이제 거기 가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컨트롤 하는 거죠. 대부분의 여기는 사실상 모든 스피커들이 이런 이제 램포트만 갖고 있는 스피커들이 여기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 모든 스피커들은 다 이렇게 POE 스위처부에 접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각각의 그런 뭐 전시장이나 그런 현장에 맞게끔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뭐 색깔들은 조금 있어 보이지만은 그냥 되게 단순한 기능들이에요. 네, 일반적인 그냥 사무직 행정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회의실에도 이렇게 이제 뭐 사실상 회의실들은 특징이 손을 잘 안 대려 그래요. 운영자들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그냥 켜서 회의하고 끝나면 끄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은 막 30개의 바운더리 마이크들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안에서도 잘 들려야 되고 지금 이렇게 줌 세미나를 하듯이 반대쪽에 원격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도 잘 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믹서로 이제 구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오디오 DSP로 비교적 요 DSP도 이제 좀 특징이 있는 건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그냥 모니터링 정도 관리자들에서 어디 마이크가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보는 정도만 해놨고요. 거의 뭐 이렇게 개입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마이크들이 열리고 목소리 큰 사람 소리를 더 키워주고 또 안에 있는 각각 스피커에서 하울링이 안 뜨게끔 잘 나가면 되고 또 원격해야 할 때 줌 PC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또 소통이 잘 되면 되는 그런 이제 오디오 처리를 이제 알아서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세대의 DSP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공연장이에요. 아까 이제 저희가 SDVO라는 이제 규격을 설명을 드렸는데 IP 기반의 영상 전송 솔루션이고 비압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카메라나 이제 입출력 영상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장 내에서 로비라든가 분장실 이렇게 LED 패널이라든가 또 이제 뭐 무대 감독들이 보는 이런 분할 화면들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뭐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 말고는 어떠한 영상 어댑터나 프로세서들이 없어요. 단순하게 인코더, 디코더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한 8개, 9개 들어간 게 타고요. 입력이 하나, 각 입력에 이 인코더 하나, 각 출력 장치에 디코더 하나씩 이게 스위치업으로 연결된 다음에 이런 이제 약간 고정형 UI지만은
엔지니어들이 이걸 갖고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스위칭을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연장에 적용된 사례고요. 이런 어떤 이제 네트워크 장치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트들에 적용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단테 네트워크 장치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테 장치로 저희가 오디오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칩셋의 유형인데요. 이 칩셋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제조업체도 아니고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칩셋들이 어떤 칩셋들이 장착된 장비의 그 장치에 어떤 칩셋이 장착되는지가 이 대역폭과 이 장치를 갖고 채널을 배분할 수 있는 이제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울티모라는 칩셋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브로드웨이, 브루클린 2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울티모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 POE 마이크나 마이크 판넬들, 이제 소채널들이 여기 이제 울티모라는 칩셋이 쓰여지게 되고 대부분 다 2채널에서 4채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브로드웨이는 8에서 16채널, 그 다음에 브루클린 2는 이제 그 이상 되는 거죠. 뭐 16채널 이상이나 32채널, 64채널. 보통 이런 렉, 스테이지 렉 믹서들에 많이 적용되는 옵션 카드에 이 브루클린 2가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후에 이제 여기 뭐 단테 PCI 이 사운드 카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참고로만 보세요. 왜냐면 현재까지는 출시가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특징으로 쓰여졌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실상 이제 오디네이트에서도 이제 단종 통보를 이제 시장에다가 했던 상황이에요. 해놓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두 개는 좀 특수한 경우에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채널들이나 이제 이런 하이 퍼포먼스의 그런 특성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규모의 어떤 장치에 이제 사용되게끔 개발된 것들인데 현재로는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이 적용된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울티모, 브로드웨이, 브루클린 2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스펙을 보면은 울티모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채널이죠.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채널 2x2, 4x4 그러니까 2채널 입출력이나 4채널 입출력 얘는 울티모가 쓰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8채널이나 16채널 입출력 장치를 갖는 오디오 DSP 안에는 아니면 또 오디오 믹서라든가 옵션 카드에는 브로드웨이가 쓰이고 있다 라는 거죠. 32채널 이상이 되는 것들은 브루클린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이턴시도 보면은 각 칩셋마다 최소예요. 1ms 이상이다 라는 이제 주고받고 하는 오디오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 브로드웨이하고 브루클린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사실상 0.25ms가 이 모듈에서 떠날 때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브로드웨이와 브루클린은 이제 1기가 포트 기반으로 설계된 모듈이고요. 울티모는 이제 100메가 기반으로 훨씬 더 낮은 효율을 갖게끔 이제 채널이 작기 때문에 만들어진 칩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유익해 보시고요. 이 플로우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울티모는 트랜스밋, 그러니까 전송, 송신, 리시브. 플로우라는 채널을 이렇게 장치한테 내가 던져줄 수 있는 장치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는 오디오 플로우가 16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8채널은 보통 8개고 16채널을 16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브루클린은 이제 최대 32개의 플로우, 전송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칩셋들이 이제 다양한 장치에 적용되어 있어요. 뭐 믹서에는 이제 뭐 브로드웨이나 뭐 브루클린,
그다음에 이런 이제 스피커들에는 이제 울티모 칩셋들이 적용된 경우가 있고요. 또 DSP 유형에 따라서도 뭐 브로이드웨이나 브루클린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소규모 채널들 입출력 인터페이스에도 보면은 이제 뭐 울티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단종 분위기긴 한데 여기 120, 256채널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에는 아까 이제 하이 퍼포먼스 칩셋들이 여기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 이제 이런 POE 앰프들이 이제 다양한 스피커 유형에 이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런 앰프 모듈도 이제 수신할 수 있는 한 채널 내지 두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울티모 칩셋 기반으로 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디트 하는 일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이제 하드웨어 중에 유일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요 이제 그 PCI 카드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AVIO라는 하드웨어가 이제 유일한 하드웨어 제품일 것 같아요. 보면은 USB 뭐 C 타입이나 A 타입. C 타입은 이제 이런 모바일 기기 C 포트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네, 블루투스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것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하고 연결해서 단테 네트워크로 접속을 시킬 수 있는 거죠. ASView, 뭐 아날로그, 투차인 아웃풋, 뭐 원채널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단테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대부분 다 이제 2채널 미만의 채널들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울티모 칩셋이 이제 쓰여졌고, 뭐 당연히 울티모 칩셋이 더 싸요. 뭐 브로드웨이는 중간이 되겠고요. 이제 브루클린은 더 비싸겠죠, 그죠? 제가 가격까지는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제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런 AVIO만 갖고서도 이렇게 PoE 스위치 허브를 이용해서 스위치들로 링크해서 뭐 오디오 믹스의 오디오를 뭐 스피커로 해서 아날로그 스피커로 보내고, 또 뭐 ASV 앰프로도 보내고, PC 오디오를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도 이런 간단한 시스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AVIO를 물론 이제 뭐 작은 DSP라든가 이런 PoE 스피커들, PoE 마이크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이런 회의 솔루션, 뭐 줌 회의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딱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컴퓨터, 그 다음에 간단한 오디오 DSP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오디오 DSP들이 이제 단테 기반의 이제 믹서들도 있지만,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사용자 환경에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디오 믹서들이 갖는 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고, 그 인터페이스들을 사용자들이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히려 또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뭐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기피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을 창작해서 내가 디자인해주는 어떤 비용들을 더 이제 부가적인 어떤 요소로 이제 뭔가 제안을 할 때에는 이런 DSP들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오디오 DSP 하면은 말 그대로 뭐 인류인데, 뭐 입출력 단자만 있고, 뭐 램 포트 몇 개 있고, 뭐 2, 3이나 485 포트, 뭐 어떤 경우는 USB 포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제 DSP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단테 세미나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오픈 아키텍처 기반이라는 이제 DSP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컴포넌트들을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꺼내고 선들을 연결해서 신호 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물론 이거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디자인된 파일을 사용되는 건 아니고 UI를 만들어서 또 간단한 기능들을 부여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런 SI 업체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나 아이템들을 이제 같이 하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많은 장치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걸 봤을 때, 이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DSP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폭은 이제 많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세세한 기능들이 또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 거를 이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기능까지도. 근데 이런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DSP를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디자인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들어가고, 또 이런 유형들을 또 개입하는 사람들마다 너무 또 다른 유형으로 또 이거를 디자인하고 다른 형태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뭐 물론 어떻게든 볼 수 있겠지만은 약간 시각적인 호환성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는 늘 사용자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제 수정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이런 전문 인력, 이것조차도 상당히 이제 이 숙련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런 인력들이 항상 이제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돼 있고. 네, 좀 다른 방향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크레스트론이라든가 몇몇 제조사들 보면은 이런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DSP가 예를 들어서 오디오 시장에 모든 거 대응할 수 있는 100이라고 봤을 때 사실상 이런 픽스드 기반,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만드는 대부분의 시그널 플로우는 사실상 거의 90%, 95% 이상은 오디오 믹서에서 갖는 그런 형태의 이 신호 플로우를 다시 디자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이제 DSP 제조사들이 조금 더 그런 시간적인 것과 이제 SI 업체에서 엔지니어링 또 인원들이 좀 접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난이도를 좀 낮춰서 이런 믹서 기반의 UI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용자들이 쓰는 인터페이스는 오픈 아키텍처 기반으로 개방형으로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는 그런 용어로서 그런 픽스드 기반의 UI를 갖고 사용자의 그런 환경의 UI를 만든다라는 그런 용어로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이 나온 거는 좀 됐어요. 됐고, 물론 이제 오픈 아키텍처 기반으로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꺼내서 막 로직 기능과 이런 것들을 써서 하는 개념을 물론 이런 하이브리드 기반, 아키텍처 기반의 DSP들이 다 대응을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이 오디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요를 봤을 때 한 90에서 95%는 사실상 이런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DSP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장점은 SI 업체나 이런 서비스라는 엔지니어링 기반의 어떤 주체로 봤을 때 이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어떤 그런 매뉴얼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디자인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했다라는 거죠. 어려운 과정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POE 마이크나 이제 월 판넬들도 이런 이제 울티모 칩셋들이 이제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POE 마이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이거고요. 이런 이제 픽스드 기반의 UI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참고로 이제 이런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오디오와 비디오 플러스 사용자가 활용에 대한 최적화된 UI가 결과물이 되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페이지들을 제가 넣어 봤습니다. 뭐 플레이어들도 있어요. 사실 그 멀티트랙이나 우리 레코딩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장치들을 쓸 때 보면 이렇게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플레이어들은 이제 이렇게 스케줄해서 채널별로 이렇게 원하는 파일 목록을 만들어서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 이렇게 재생하는 경우의 어떤 소프트웨어들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시스템에서 오디오를 받아서 컴퓨터에서 이제 레코딩을 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도 있을 수 있겠죠.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는 이제 멤포트를 하나만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이제 단종설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쓰고 있는 이런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PCI 카드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드 포트, 이중화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구성을 할 때 스위치부터 해서 완벽하게 이중화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OA 모듈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슈어라든가 야마에도 있고요. 뭐 사운드 튜브라는 미국 회사도 있고, 이 POA 앰프 모듈을 놓은 POE 스피커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슈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POE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로도 종목이 생긴 거죠. 그런 종목이. 그렇죠?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뭐 에러커스틱에서 마이크를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가 그만큼 허물어지고 있고, 어떤 이런 특히 이제 이 협업 솔루션들, 회의용 솔루션이나 강의실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영상과 음향, 또 그리고 뭐 마이크냐 앰프냐 스피커냐의 제조사의 개념이 다 경계가 없어지고, 우리가 만든 솔루션을 써서 통합된 UI를 더 뭔가 그런 통합된 장치를 썼을 때 뭔가 더 부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의 장점, 사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는 게
요즘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할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유형을 보는데, 그런 제안의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 제어하면 이제 엑스트론도 있고 크레스트론도 있고 AMX도 있고 막 이런 모든 이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AMX가 뭐냐면요, 크레스토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막 설명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사용자들은 어떤 SI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조합해서 나한테 원하는 가격대에 맞는 거를 제안하는 걸 원하지, 야, 10분, 20분 동안 이 제조사가 얼마나 유명한 회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들어가서 좋은 퀄리티가 스피커 제조사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별로 기울이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능에 대한 장점을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SI 업체나 저희 파트너를 협업해서 이렇게 자리 갔을 때 보면은, 심지어는 AMX하고 비등한 경우도 있고 크레스톤하고 비등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브랜드 인지도가 어떤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격과 성능과 제안의 포인트예요. 네.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고 또 어떤 유형으로 내가 이걸 쓸 수 있는가를 예시를 어떻게 잘해주느냐가 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키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POA 앰프 모듈들 이 이제 적용돼서 울티모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스피커 안에 들어가면 POE 스피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앰프 모듈들이 일반 패시브 스피커에 장착이 되면은 그냥 POE 스피커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스피커까지는 랜 케이블이 오고, 앰프 모듈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앰프 출력이 스피커 연결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POE 앰프 모듈에는 단테의 그 울티모 칩셋과 그 다음에 POE로 전력을 받아서 그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POE 기술, 그리고 또 제조사별로 그 앰프 모듈에 그 DSP를 장착해서 이런 필터라든가 이런 또 EQ, 리미터, 동작 상태들을 모니터를 한다든가, 채널들 송수진 상태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입출력 레벨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제공해서 뭔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런 유형의 제품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앰프 모듈들이 이제 안에 탑재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POE 스피커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앰프 모듈들은 이렇게 박스 타입도 있지만 이 안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방열판과 어셈블리 타입의 모듈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실제로 스피커를 제조할 때는 이런 케이스 형태보다는 이런 이제 모듈 형태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건 2A 패시브 그냥 네트워크이고요. 요거에 이제 POE 단테 POE 앰프 모듈이 되겠어요. 여기 울티모 칩셋이 장착되어 있죠, 이 안에.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스피커들, 2A 스피커들, 일반적인 스피커들하고 이런 이제 2A 패시브 네트워크와 앰프 모듈이 또 결합이 돼서 이런 이제 스피커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IP 기반의 스피커를 테스트하려면은 POE 스위치를 대량으로 물려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또. 앰프가 아니라 바로 이제 송신 장치와 POE 네트워크 스위치와 네트워크 스피커, 이렇게 해서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열한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제 스위처분은 당연히 이제 단테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려면 이제 스위치 허브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POE 디바이스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POE 허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많은 그런 입력 장치들, 다수 입력 장치들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스피커, POE 스피커를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입력과 출력이 많아짐으로 따라서 또 사용자들이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중앙에서 이제 오디오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 DSP가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더 많은 또 스피커 채널들이 또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플러스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도 필요 없고 그냥 버튼 눌러서 무선 마이크, 버튼 눌러서 유선 마이크, 버튼 눌러서 PC 음량만 조절하게 되면 되고요. 맨 마지막 거 누르면 그냥 전체 시스템 미투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이제 간단한 버튼 컨트롤러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요.
이제 울티모 칩셋이 있고, 브로드웨이 칩셋이 있고, 브루클린 칩셋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뭐, 채널 기준으로 따지면 4채널 이하, 뭐, 8에서 16채널, 30에서 64채널, 이렇게 이제, 플로우하고 관련이 있고, 전동 대역폭을 주의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테와 POE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런 기술들이 융합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이런 POE 스피커는 뭐 이렇게 막 대출력을 지향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간소화하면서 구성을 간단히 하면서 이제 좀 중소출력, 그 스위처버가 공급하는 전력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게 대부분의 이제 앰프들은 우리가 220V 전원을 꽂았을 때 마치 우리가 상상할 때 이건 무한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기록한 스펙이 당연히 다 나온다라고 당연히 마케팅을 하고 믿고 사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200W, 뭐 아까 말한 3000W라고 하니까 3000W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측정해 볼 수도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3000W가 나오는지 이렇게 써놨지만 그 기준이 실제 우리가 쓰는 환경에 맞는 건지 그런 기준하고도 좀 떨어져 멀리 이제 이렇게 뭐 연관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례로 이제 뭐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실제 어떤 유명한 앰프 제품이 국내에 그런 이 출력, 앰프 출력을 검증하는 시험소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막 몇천 와트짜리 앰프가 들어갔는데 다 페일이 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측정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유니트조차도 뭐 500W라고 하면은 제조사들이 500W, RMS 500W 나오는 거를 정말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POE를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게 입력 전력이 무한하지도 않아요. 그냥 DC로 만약에 85W면 출력 전력은 RMS로 85W를 넘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POE 스피커나 UPOE 스피커나 아까 POE 플러스 같은 앰프 모듈을 썼을 때 이 스피커 소리를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소리가. 근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리얼, 순수하게 그 피크로 120W, 뭐 RMS로 예를 들어서 뭐 80, 뭐 60W, 30W 막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거 대비 이거 어떻게 뭐 100W, 200W 앰프 스피커 소리하고 비슷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네. POE 쪽은 입력 전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 부풀릴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법칙에서 이해하라는 거죠. 220V를 꽂는 앰프들은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무한 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나올 거라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POE 스피커는 중소규모 환경에 적합하다. 단테 전송 그런 규격과 이것만으로 뭔가 가치를 보지 마시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융합돼서 사용자 UI를 최적화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실질적인 설계에 반영을 하고 제한 포인트에 넣어야 된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